60일.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군사 통수권을 박탈하기까지 남은 핏빛 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 수천 명의 미 해병대가 카르그 섬의 참호 속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권력의 한계와 싸우는 펜타곤의 가장 절망적인 도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거대한 군사작전의 이면에는 전 세계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워싱턴 내부의 치명적인 정치적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0일이라는 전쟁 권한법의 잔혹한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펜타곤의 작전 위반자들은 59일째 되는 날까지 이란의 해안 방어망과 지하 군사기지를 모조리 가루로 만들지 못하면 작전 통제권을 의회에 반납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긴다면 분열된 미국 정치권은 군대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이는 제국이 전 세계 앞에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당하는 최악의 지정학적 굴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한계는 미군이 왜 그토록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단기간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줍니다. 지난 3일 밤낮으로 페르시아만 상공을 뒤덮은 B-52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의 융단 폭격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부족한 제국이 상륙 부대의 진격로를 열기 위해 선택한 가장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그들은 적의 항복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기에 섬의 지형 자체를 평탄화시키는 물리적 삭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왜 대리전을 포기하고 자국 군대의 피를 흘리기로 결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펜타곤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지상군을 투입할 때 현지의 쿠르드 민병대를 총알바지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카르그 섬 상륙 작전에서 미국은 그 유혹을 억누르고 수천 명의 미 해병대원들을 가장 위험한 상륙정 위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토의 핵심 동맹국인 터키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켜 이란 정벌에 투입한다면 이는 터키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앙카라를 즉각적으로 모스크바의 품으로 밀어넣는 치명적인 외교적 자살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의 거대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 해병대의 목숨을 지정학적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미국 청년들이 들어있는 관이 본토로 돌아오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현재 백악관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은 가장 끔찍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최악의 전술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무인 드론이 바다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수천 명의 보병을 배에 태워 적의 요새화된 해안으로 밀어넣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타곤이 이 미친 작전을 승인한 것은 공중 폭격만으로는 지하 깊숙이 숨겨진 이란의 지휘 통제소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 콘크리트를 부술 수 있지만 결국 깃발을 꽂고 영토를 점령하여 적의 숨통을 영구적으로 끊는 것은 보병의 피 묻은 군화뿐입니다. 해병대원들이 카르그 섬에 불타는 해변에 상륙하는 매 순간마다 백악관의 시계는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카르그 섬 주변의 핏빛 바다는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함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가장 잔인한 적에게 쫓기는 권력의 초조함을 상징합니다. 펜타곤의 수뇌부들은 60일이라는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기 전에 이란의 모든 군사적 신경망을 절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승리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통수권을 잃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군사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군사 개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폭격과 상륙 작전은 이란을 향한 징벌을 넘어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 결단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해안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에서는 훨씬 더 기괴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40년 동안 철권 통치로 제국을 호령하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대중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지하 벙커로 은밀히 야간 도주를 감행했다는 서방 정보기관의 첩보와 뇌사 상태에 빠져 비밀 병동에 안치되었다는 소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병력을 자랑하는 혁명수비대는 하루아침에 머리 없는 괴물로 전락했습니다. 지휘체계의 정점이 사라지자 수만 개의 미사일 발사 버튼을 통제할 통합된 두뇌가 파괴되었고 이란의 군사 조직은 이성을 상실한 채 오직 생존 본능과 관계에 사로잡힌 군벌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문해 상태의 혁명 수비대가 선택한 전술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철저한 지정학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강경파 지휘관들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미군의 융단 폭격에 대응하는 대신 가장 연약하고 만만한 이웃 아랍 국가들을 향해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는 맹목적인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기지를 향한 이 분노의 불길은 제국주의적 군사 교리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도 치명적인 외교적 자해 공갈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페르시아만 주변의 순위파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을 경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동맹에는 선을 그으며 아슬아슬한 중립의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이웃 국가와의 전면전이 불러올 파멸적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잃은 이란 군부가 아랍 제왕들의 침실 위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순간 그 아슬아슬했던 힘의 균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의 발악은 아랍 왕실에 끔찍한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들을 자발적이고도 필사적으로 워싱턴의 해구산 아래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개입을 껄끄러워하던 아랍 연맹조차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미 중앙사령부의 폭격기 편대와 전투기들에게 자국의 영공과 주요 공군 기지를 전면 개방하며 이란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기를 간청하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미군의 단독 행동에 회의적이었던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마저 이란의 무차별적인 주변국 폭주를 목격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자비한 군사적 징벌 작전에 만장일치로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외교적 방패를 스스로 부수고 미국에게 완벽한 폭격의 정당성을 헌납한 셈입니다. 결국 최고 지도자의 실종과 혁명 수비대의 통제 불능 상태는 이란을 지정학적인 완벽한 외딴섬이자 합법적인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적의 지휘부가 붕괴되고 파벌 싸움으로 내전의 조짐까지 보이는 이 완벽한 혼돈의 틈을 타 워싱턴과 새로운 아랍 동맹국들은 이란이라는 거대한 군사 국가의 팔다리를 하나씩 절단하는 끔찍한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혁명 수비대 내부의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며 미군은 적이 스스로 피를 흘리며 붕괴하는 이 잔혹한 피해 축제를 하늘에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패배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부재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철저하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차가운 권력의 법칙입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을 뒤덮은 폭격기의 굉음과 불타는 함선들의 처참한 잔해는 사실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 워싱턴이 설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지정학적 연막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정찰 위성, 그리고 글로벌 언론의 카메라 렌즈가 중동의 핏빛 바다에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총성 하나 없는 더욱 치명적인 권력의 참수작전이 은밀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과 펜타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거대한 전쟁을 미끼로 삼아 미국의 가장 오래된 앞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군사 축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이 소름 돋는 작전의 첫 번째 표적은 카라카스의 심장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방패이자 최고 군부 실세였던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이 돌연 숙청당하며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토록 무너뜨리고자 했던 볼리바르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군사적 요새가 중동의 폭음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내부로부터 붕괴된 것입니다. 파드리노 로페스의 실각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카라카스 정권의 군사적 지휘체계가 미국에 보이지 않는 공작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당하고 찢겨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입니다. 방패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의 권력 수뇌부는 이제 극심한 내부 공포와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파드리노 로페스 다음으로 지목된 표적은 정권의 어두운 보안 통제망을 쥐고 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입니다. 미국의 정보망은 중동에서 적의 시선을 묶어둔 채 카라카스 내부의 군벌들과 엘리트 장성들을 이간질하고 매수하며 스스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군사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이 유령 같은 작전은 재래식 전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든든한 군사적 후원자였던 이란이 융단 폭격을 맞고 붕괴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남미의 반미 군부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종말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해체 작업의 여파는 바다 건너 쿠바 아바나의 군사 정권에게도 치명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지원과 이란의 그늘 아래서 연명하던 쿠바의 낡은 군사 방어선은 동맹국들의 연쇄적인 몰락과 함께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에 폭탄을 투하하는 물리적 전쟁과 서반구의 군사 독재를 해체하는 그림자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며 두 개의 대륙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폭발음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한 적대국들은 연막이 거친 후 서반구 전체의 안보 지도가 미국의 입맛대로 완벽하게 다시 그려져 있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제국의 영토를 수복하는 펜타곤과 정보기관의 가장 냉혹하고 완벽한 대전략입니다. 이란의 핏빛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베이징의 심장부는 지금 극도의 군사적 공포와 전략적 패닉에 휩싸여 있습니다. 펜타곤이 카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여준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파괴력은 중국 수뇌부에게 단순한 중동의 분쟁이 아니라 다가올 인도 태평양 전쟁을 위한 끔찍한 예행 연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 동안 산악지대와 지하 깊숙이 구축된 이란의 요새화된 방어선이 단 며칠 만에 미국의 벙커버스터 B를 맞고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구축해놓은 난공불락의 반접근 지역거부 방어망 역시 미군의 전면적인 입체 타격 앞에서는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뼈저린 현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이란은 워싱턴의 거대한 군사력을 중동의 모래사막에 영구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중국이 가장 공들여 키워온 핵심적인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6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이란의 군사력을 단숨에 거세해버린다면 미군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 폭격기 편대들은 지체 없이 아시아 대륙을 향해 뱃머리를 돌릴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대신해 미국의 피를 빼주던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리인을 잃었으며 이제 펜타곤의 모든 화력과 정찰 자산이 자국을 향해 정조준되는 최악의 안보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동맹국이 학살당하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군사적 지원은커녕 항행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베이징의 침묵은 그들의 글로벌 안보 보장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를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반면 크렘린궁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끔찍한 학살극 앞에서 철저하고도 기괴한 방관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이란이 미군의 폭탄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동안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워싱턴의 첨단 무기 재고를 중동의 전장에서 완전히 소진시키려는 차갑고 악마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미군이 수천 발의 관통형 폭탄과 천문학적인 비용의 정밀 유도 무기를 페르시아만에 쏟아부을수록 동유럽 전선과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나토의 핵심 화력은 치명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를 미국의 무기고를 비우기 위한 거대한 소모품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러시아가 이란의 붕괴를 방관하는 동시에 무너지는 제국의 유산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지정학적 흡혈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수뇌부가 모스크바로 피신했다는 첩보는 단순히 그들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푸틴은 지휘 계통이 붕괴되어 오갈 데 없는 이란의 최상급 무인기 기술자들과 탄도미사일 설계자들을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내부로 흡수하는 거대한 기술 포획 작전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은 자신들이 반미연대의 강력한 축이라고 착각했지만 냉혹한 강대국들의 논리 속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고기 방패로 쓰인 뒤 그 마지막 군사 기술의 정수마저 모스크바에 흡수당하는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기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군사 작전이 종결된 후 잿더미가 된 중동의 지형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국주의적 군사 독트린이 세워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펜타곤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절멸전은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안보를 지배해온 비례적 대응이라는 낡은 군사 교리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이제 워싱턴은 적의 도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반격하는 소극적인 방어 태세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적이 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그 즉시 적국의 모든 군사 기반 시설과 지휘부를 60일 안에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리는 절대적 참수 작전이 미국의 새로운 전 세계 표준 군사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지휘 통제소가 붕괴되면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구축해놓은 거대한 대리전 네트워크 역시 완벽한 고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정파부터 예멘의 반군 세력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군사적 우산 아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비대칭 무장 단체들은 하루아침에 무기 공급선과 전술적
두뇌를 동시에 상실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을 잃고 흩어진 이 무장 세력들은 이제 미 중앙사령부의 무인 드론과 특수부대에게 가장 손쉬운 사냥감으로 전락하여 중동의 모래사막 위에서 하나씩 철저하게 소탕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 정권의 붕괴를 넘어 중동 지역 전체에서 반미 군사동맹의 씨앗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각하는 끔찍한 정화 작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카르그 섬의 핏빛 상륙 작전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시에 전개된 은밀한 군부 해체 공작은 전 세계를 향해 제국의 힘이 여전히 건재하며 누구든 그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가장 잔혹한 경고장을 날린, 모스크바는 펜타곤의 화력을 소모시켰다고 착각할 수 있고 베이징은 대만 침공에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두 개의 대륙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극단적인 권력 재편 작업을 통해 거대한 군사적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해구산 아래로 들어가 절대적인 복종을 맹세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벙커버스터 B를 맞고 지도에서 지워질 준비를 해야 하는 양극단의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연기가 거친 후 인류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계 질서는 타협과 외교가 사라지고 오직 가장 원초적이고 무자비한 폭력만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끔찍한 초군사화 시대의 서막입니다. 제국의 군화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침묵과 절대적인 굴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